여러분, 오늘은 장이 쉬는 날입니다. 주가창도 멈춰 있고 삼성전자 호가도 움직이지 않고 코스피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날이 삼성전자를 더 차분하게 보기 좋은 날이라고 봅니다. 장이 열리는 날에는 가격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밀리면 불안해지고 장중에 위아래로 흔들리면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삼성전자가 왜 움직이는지, 어떤 재료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돈이 삼성전자 안에서만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 이걸 봐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눈이 자꾸 숫자에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쉬는 오늘은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가격 말고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진짜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이야기는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해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를 더 많이 깔고 있고 그 AI 서버 안에서 엔비디아 GPU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 GPU 옆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밀어주는 메모리가 HB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HBM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SK하이닉스를 먼저 봤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해요.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치고 나갔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줬고 그 프리미엄이 주가에도 강하게 반영됐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1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HBM에서는 계속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정말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나? 수율은 안정될 수 있나?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의미 있는 물량을 가져올 수 있나? HBM이 삼성전자 실적과 마진을 실제로 바꿀 수 있나? 이 질문이 계속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HBM 4위 뉴스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삼성전자가 12단 HBM 4위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고 이 제품은 최대 초당 16GB까지 지원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존 HBM4보다 속도가 20% 이상 개선됐다는 점도 같이 나왔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16GB/초가 얼마나 빠르냐를 기술적으로만 파고들면 오히려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어요. 진짜 봐야 할 건 이 성능을 누가 필요로 하느냐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고객사입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GPU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GPU 혼자서는 일을 못해요. GPU가 아무리 강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지 못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HBM은 이제 그냥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서버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엔비디아 GPU가 AI 서버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데이터를 밀어주는 혈관 같은 겁니다. 두뇌가 아무리 좋아도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는 엄청난 계산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면 전체 성능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만 잘 팔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GPU 옆에 붙는 HBM이 충분히 빠른지, 안정적인지, 전력 효율이 좋은지, 발열을 잘 잡는지, 필요한 물량을 제때 받을 수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 HBM 4위가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사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HBM 성능 기준을 맞춘 공급사로 삼성전자가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이 말 하나만 듣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뉴스가 의미 있는 건 분명합니다. HBM 시장은 결국 고객사가 인정해야 돈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가 테스트하고 성능을 확인하고
양산 일정을 맞추고 실제 물량을 가져가야 실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HBM42 샘플을 냈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샘플이 고객사 테스트로 이어지는지, 테스트 이후 양산 일정이 나오는지, 양산이 실제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는지, 그 물량이 마진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정말 보고 싶은 것도 이거잖아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느냐, SK하이닉스가 받아왔던 HBM 프리미엄을 삼성전자도 일부 가져올 수 있느냐,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다시 커질 수 있느냐, AI 서버 수요가 삼성전자 실적에 제대로 찍힐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멈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가가 멈춘 날에는 다음 주가를 움직일 재료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재료는 엔비디아, AI 서버, HBM42, 수율, 양산, 마진입니다. 이쯤에서 수율을 쉽게 풀어보면요, 수율은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이에요.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만들었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지면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식당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재료비도 똑같이 들고, 직원도 똑같이 쓰고, 가게 임대료도 똑같이 나가는데 손님에게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음식이 70그릇이냐, 90그릇이냐에 따라 남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특히 HBM은 일반 D램보다 만들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여러 개의 메모리를 층층이 쌓고 그 사이를 정교하게 연결하고 발열과 전력 효율까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HBM에서 수율이 잡힌다는 건 기술이 좋아졌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HBM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HBM42에서 보여줘야 할 것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속도 좋다, 성능 좋다, 엔비디아 요구에 맞출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양산과 수율입니다. 대형 고객사는 성능만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제때 줄 수 있나, 대량 생산할 때도 품질이 유지되나, 전력 효율이 실제 서버 환경에서 괜찮나, 발열 문제는 안정적인가, 공급 일정이 흔들리지 않나, 이걸 다 봅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는 더 그렇습니다. AI 서버 플랫폼 일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HBM 공급이 흔들리면 전체 서버 출하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HBM42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공급망 신뢰를 얻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AI 서버 시장은 이제 속도 경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안정적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 누가 전력 효율을 잡을 수 있느냐, 누가 발열을 줄일 수 있느냐, 누가 고객사 일정에 맞춰 양산할 수 있느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 능력과 사업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낸드, 서버 메모리, SSD, HBM,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구조가 과거에는 무겁게 보일 때도 있었어요. 파운드리는 TSMC와 격차가 있는 거 아니냐, HBM은 SK하이닉스보다 늦은 거 아니냐, 낸드는 회복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AI 서버 시대에는 이 넓은 구조가 다시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서버 고객사는 HBM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안에는 고성능 D램과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전력 효율과 발열 관리도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HBM은 메모리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제품도 아닙니다. 메모리와 로직이 같이 움직여야 하고, 그걸 패키징으로 안정적으로 묶어야 하고, 전력과 발열을 같이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HBM은 메모리 회사만의 싸움이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묶인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는 다른 메모리 회사들과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TSMC와의 격차도 현실이고 고객사 신뢰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HBM과 AI 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가져가는
쉬어가는 구조가 다시 삼성전자의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보는 관점도 바꿉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메모리 업황 좋아지면 같이 오르는 대형주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D램 가격 좋아지면 오르고 낸드 가격 좋아지면 기대하고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같이 쉬어가는 종목,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AI 서버 시대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HBM, 서버 메모리, SSD, 패키징, 파운드리,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관점이 들어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메모리 사이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AI 서버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 실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로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할 때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앞서간 건 맞습니다. 그 강점은 시장이 이미 인정했고 실제로 주가에도 많이 반영됐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못 간다, 이렇게 볼 문제도 아닙니다. HBM 시장이 커질수록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해집니다. AI 서버 수요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한 회사에만 HBM 공급을 의존하기는 어렵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하고 성능을 맞추면서 물량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수율과 양산, 성능을 같이 보여주면 HBM판에서 다시 의미 있는 자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까지 같이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해집니다. 마이크론도 AI 메모리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평가받고 있죠. 글로벌 시장은 이제 HBM을 단순 메모리 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AI 서버 성장의 핵심 병목을 풀어주는 제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볼 때 그냥 D램 가격만 보면 부족합니다. 누가 엔비디아와 AI 서버 고객사 요구를 맞출 수 있는지, 누가 수율을 잡고 누가 양산 일정을 맞추고 누가 고마진 제품 비중을 늘릴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결과는 다릅니다. HBM4E 샘플 공급은 좋은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성능을 맞출 수 있다는 해석도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오래가는 힘은 결국 숫자로 확인됩니다.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양산 일정이 나와야 하고 공급 물량이 잡혀야 하고 그 물량이 매출과 이익으로 찍혀야 합니다. 그리고 수율이 잡혀야 마진이 좋아집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진짜 단단해지려면 뉴스가 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은 기대를 먼저 반영하지만 기대가 계속 가려면 확인이 따라와야 해요. 그래서 이번 공휴일에는 주가창을 볼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 순서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삼성전자 HBM4E 샘플 공급, 그 다음 고객사 테스트, 그 다음 양산 일정, 그 다음 공급 물량, 그 다음 수율과 마진, 그 다음 실적 추정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 흐름이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재평가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는 좋은데 후속 확인이 늦어지면 중간에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흥분할 때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실제로 맞아가는지 추적해야 하는 때입니다. 보유자분들은 너무 단기 가격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에서 더 크게 봐야 할 건 AI HBM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중간중간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요. 강한 종목도 쉬어갑니다. 그런데 쉬어가는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지, 반도체 밸류체인이 같이 살아있는지, 엔비디아와 AI 서버 기대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흔들린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오른다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해요. 기준이 있으면 올라갈 때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흔들릴 때도 이유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도 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마음이 급해지기 쉬워요. 엔비디아 요구를 맞췄다, HBM4E가 좋다, AI 메모리가 간다, 이런 문장만 보면 당장 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좋은 뉴스와 좋은 자리가 다릅니다.
뉴스가 나온 다음에 누가 사는지, 눌릴 때 누가 받아주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도 너무 급하게 따라가면 내가 버틸 수 없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좋게 보더라도 자리와 수급은 따로 봐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은 꼭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흐름, 미국 금리, 달러, 원화 환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국 반도체 ETF, 코스피 선물 포지션까지 같이 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산다는 게 단순히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 있는지,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이어지는지,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만한지, 환율이 방해하지 않는지, 이 계산이 들어가야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짜리 수급만 보면 안 됩니다. 며칠 동안 눌릴 때마다 받아주는지, 반도체 ETF 자금이 붙는지,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환율과 금리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HBM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흔들리면 외국인 수급은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가 수익만 보는 게 아니에요. 환차손까지 같이 봅니다. 한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실제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볼 때는 엔비디아와 HBM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금리, 달러, 원달러 환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외국인 수급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좋은데도 외국인이 강하게 못 들어온다면 그 이유가 기업 자체가 아니라 환율이나 금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환율과 금리가 크게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HBM 기대가 살아있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받아준다면 그건 훨씬 더 의미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HBM 이야기가 커지면 그 돈은 삼성전자에서만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도 같이 봐야 하고 반도체 장비 쪽도 봐야 하고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기판, 소재 쪽도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전선, 냉각 쪽도 같이 봐야 해요. AI 서버 하나가 돌아가려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니고 HBM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전기, 냉각, 저장 장치, 네트워크, 패키징, 장비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AI 반도체 장세는 돈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면 대형주 반응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가면 반도체 대형주 흐름입니다.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이 붙으면 HBM 밸류체인 흐름이고요. 전력 인프라와 냉각까지 붙으면 AI 데이터 센터 전체 흐름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거래대금까지 살아나면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대형주까지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예요.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끝내면 오늘의 뉴스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돈의 이동 경로까지 보면 다음에 시장이 어디를 볼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장이 쉬는 날에는 이 그림을 차분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 HBM 사이 뉴스 하나만 보고 좋다, 나쁘다로 끝내면 아쉽습니다. 그 뉴스 안에는 엔비디아, AI 서버, HBM 병목, 수율, 양산, 마진, 파운드리, 패키징, 외국인 수급, 환율, 금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봐야 삼성전자가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보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흔들리지만 돈의 흐름을 보면 기준이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AI HBM 판에서 다시 중요한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카드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성능, AI 서버 병목을 풀어줄 HBM4E,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 파운드리와 패키징 역량이 같이 묶인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실제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 수율, 마진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만 있고 숫자가 늦어지면 중간 흔들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간다는 말보다 어떤 조건이 맞아야 더 단단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HBM 사이 뉴스 하나만 봐도 엔비디아, AI 서버, HBM, 수율, 파운드리, 패키징,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뉴스 하나씩 따로 보면 흐름이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반도체 대형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대형주까지 번지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도 다음 장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어떤 종목군을 관심권에 둬야 하는지, 어느 자리는 조심해야 하는지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삼성전자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니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양공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HBM 뉴스가 나왔을 때도 반도체 대형주에서 끝나는지,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 성능을 실제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AI HBM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쉬는 날이지만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큰 흐름은 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AI 서버, HBM 사이, 수율, 양산, 마진, 이 흐름이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